네, 지금 이 자리에 장성호 배재대 교수, 유창선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54.5%였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 얼마쯤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54.5%에서 한 2% 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높아지겠지만 60% 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4년 전보다는 높아질 것 같고요. 54.5% 그때보다 이번에 그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9시 현재 그 투표율 9.3%지만은 사전 투표율이 반영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시킬 경우에는 아마 좀 이제 높게 나올 거고 아마 60% 정도에 좀 근접한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년 전보다 지금 시간대 투표율로 보면은 2% 정도가 낮은데 여기에 11%를 더한다고 보면은 60%를 넘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난번에 호기심도 있고 최초의 또 사전 선거고 또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찍은 것 같고 특히 50만 명의 군경 투표가 사전 투표에 포함됐고 여기에 15% 정도의 젊은 층에 이제 군경이 포함됐기 때문에 할 사람이 사전 선거에 이미 나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95년도에 1회 실시했죠. 이때 당시에 투표율이 68.4%였는데 60% 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치적인 무관심층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야를 찍을 수 정치 불신감이죠. 그래서 여야 모두가 찍기 싫다. 투표는 가서 찍는 것이 선거도 아니고 불참으로 표시하는 것도 투표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초에는 이번 투표 선거 앞두고서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선거가 그로 인해서 이제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투표율이 대단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이제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사전투표까지 진행되고 최근에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려처럼 그렇게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렇게 실종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상당수층에는 이제 잊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 다짐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들도 적지 않게 또 이제 확산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는 오히려 좀 높은 투표율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60%면은 사실은 지방선거 투표율로는 대단히 높은 그런 이제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60% 정도로 다소 좀 밑돌다 하더라도 역대 선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다. 그렇게 얘기를 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게 이번 선거가 비정상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실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이 지금 양쪽의 진영 논리. 그래서 박근혜 구하기냐 박근혜 심판이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지방선거입니까, 사실은. 우리 지방선거의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늘 지방선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늘 중앙정치 이슈가 지배를 했었죠, 역대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사람도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정책 선거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진영, 보수, 진보 이런 걸로 지금 지방선거가 대체가 어떤 변형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지방선거가 있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아주 회의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냐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 관련해서 이제 선거가 갖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 지방의 그 살림을 책임질 그 일꾼을 이제 뽑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우리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또 선거가 갖는 의미는 이 민심이 과연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제 또 확인하는 그런 이제 장입니다. 사실 지난 2012년 그 대선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큰 선거가 전국 단위 이제 선거는 이제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제 직후에 그렇게 이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과연 그 세월호 참사를 이제 거친 그런 이제 그 국민들의 지금 마음, 이 민심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제 국민들의 답이 나오는 그런 이제 장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두 가지 의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것인가가 참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사실 여당에 유리할 것이냐, 야당에 유리할 것이냐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기준이 60%거든요. 60%를 넘을 경우에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런데 투표율이 이제 높고 낮음에 따라서 특별히 뭐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 이걸 예단하기가 참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투표 환경이 됐던 거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흔히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20대층이 투표율을 이제 끌어올렸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것이 통설이었는데 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 통설이 좀 허물어졌습니다. 2012년 특히 그 대선 같은 경우 투표율이 올라갔지만은 그 끌어올린 그 견인차가 오히려 이제 노년층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당한테 유리한 그런 결과로 이어진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이 사전 투표제 그 투표를 놓고 보더라도 뭐 어느 쪽에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상황 아니었나 보고 예. 아마 오늘 투표율이 이제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고 어느 한쪽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비슷한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가 캐스팅 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 세대 대결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40대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3할 5초라고 그러죠. 3할 5초라는 말이 또 새로 나왔더군요. 네, 3할 5초가 과거에 저희 세대입니다. 386 세대가 이제 3할 5초가 어느덧 이제 장년층이 됐는데 장년층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정권에 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적인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상당히 지금 9%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3할 5초 유권자들이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뭐 그런 분석도 있지만 저는 이번 선거는 2030 대 5060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 사전 선거에서 젊은 층이 1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 정도밖에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어떤 쟁점이라든가 이슈라든가 거대한 아젠다, 보수와 진보의 그런 아젠다가 아니고 지방선거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마다 천차만별한 어떤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를 또 7번이나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보수층이 저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0대 40대 이상이 보수층으로 흐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숨어있는 표도 세월호 참사 관계로 보수 여당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일정 부분 지금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투표를 통해서 점차 이렇게 결집해서 지금 나오는 경향이 크다고 봅니다. 예, 이건 박사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40대층의 향배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달리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 40대층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뭐 20, 30대층 그리고 5, 60대층은 대체로 그 성향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0대층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 지지로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요한 선거에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40대층의 선택이 대단히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최근 여론조사들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 국정 지지도 조사할 때 이 부정적인 그 태도가 굉장히 이제 가장 많아진 게 이제 40대층이었습니다. 그래서 40대층이 얼마나만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크게 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 사전 투표 때는 30대, 40대 그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30, 40대층이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 투표는 또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저는 특히 30, 40대의 여성층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그 앵그리맘 세월호 참사와 이제 관련해가지고 또 그런 성격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40대층의 오늘 그 선택이 뭐 대단히 좀 이제 주목이 좀 이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이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뭐 물어보시려고 했죠? 네,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궁금했던 게 그 앵그리맘의 표심이었거든요. 지난 사전 투표에서 40대 여성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비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글쎄요, 뭐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라든가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전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질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정치권의 적폐라든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뭐 성장 과정에서 온 뭐 정권 교체가 수시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냐. 네. 물론 뭐 대응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혼선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난 40일 동안 이제 49일가 지났지 않았습니까?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가 해소가 됐고 중요한 것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과 뭐 야권 인사들의 박근혜 대통령 공격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30초 남았습니다. 두 분 오늘 선거 전체적인 결과 전망 한 문장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사님. 예, 저는 이번 선거가 세월호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전망하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정부 책임 문제가 부각이 된 과정이 쭉 있었기 때문에 좀 접전 속에 워낙 접전 지역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예. 접전 지역 중에서는 좀 야당 쪽으로 최종적으로 기울어지는 좀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좀 예.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내다봅니다. 장 교수님. 저는 뭐 제로섬 게임이고 지난번 5회 지방선거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선전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장성호 배재대 교수, 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